안녕하세요. 하민혜입니다. 뭔가를 바꾸는 힘이 셀까요? 안 바뀌고 버티는 힘이 더 센 힘일까요?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뭐 안 바뀌는 게 있나 싶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그래서 감히 불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다룬 책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불변의 법칙, 부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저자는 모건 하우절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AI 기술 관련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논문도 쏟아지고 새로운 기술 소식들,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이 변화라는 건요, 항상 정답을 흔들어요.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든가, 예전엔 대단했는데 지금은 보잘것 없다든가,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이 마음이 항상 찰랑찰랑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렇게 굳건한 진리,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뒷산처럼 든든하고 안정감을 주는 책들은 없을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책 서문이었습니다. 1000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모두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이 문장이 팍 꽂혀서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요. 사람 마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벌써 몇 달째 이 도서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제에서 말한 것처럼 23개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읽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 목차표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부터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3가지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챕터들을 5가지 주제로 묶어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저자인 모건 하우저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인님 중에도 돈의 심리학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투자법이나 창업하는 법처럼 이 구체적인 돈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돈에 관한 얘기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할 말 다 합니다. 신기하게도 다 또 공감이 돼요. 책을 덮으면서 그래, 돈도 다 사람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이해를 해야지 벌 수 있는 거야,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불변의 법칙도 돈의 심리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과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떤 것들이 과연 변치 않는 진리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묶은 이 5가지 주제별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갈 길이 머니까 달려보죠. 첫 번째 주제는 인생의 취약성입니다. 여러분, 운칠기삼 믿으세요? 아니야, 운구 기일이더라고. 좀 살아봤다면 세상 일이 정말 이 운과 우연에 좌우되는 거 많다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책 첫 장에서 저자는 친구와 스키를 타러 갔다가 자기만 살아서 돌아온 이 잊지 못할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간이더라.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못 느낄 뿐이지만 빙판 위를 걷듯이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운과 우연에 좌우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희한하게도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심지어 가상의 시나리오까지 씁니다. 저자는 그런대로 사람이라는 존재, 미래를 잘 대비하는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새로운 것에서 터진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다.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의 말처럼 말이죠. 두 번째 주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대답 정확하게 알고 있죠. 기대보다 실제가 더 대단할 때 만족감과 행복감 크게 느낍니다. 저자는 현대 사회가 가장 잘 만드는 것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 두 번째가 부를 과시하는 태도, 세 번째가 타인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
사실 우리는 인류 사상 가장 여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불행한 사람도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왜? 다들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부에 대해서 불타는 시기심을 느끼니까. 안 해도 되는 비교를 해서 스스로를 덜 행복하게 만드는 일. 이게 어쩌면 사람의 본성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 저자는 능력 뛰어나고 카리스마 창창한 걸로 유명한 대단한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불행과 컴플렉스도 같이 전하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만일 롤 모델을 찾으려거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닮고 싶은 건가? 아니면 특정한 측면만 내가 담고 싶어 하는 건가? 세 번째 주제는 확률과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확실한 것, 뭔가 확실함을 추구하는 걸까요? 작가인 로버트 그린은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정신이 겪는 가장 커다란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경우 많죠? 상사한테 어떤 일 보고하면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뭔가 애매한 거, 변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거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못 참고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다고 하죠. 흥미로운 건 뭔가 확실한 걸 추구하고자 하는 이 속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토리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보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힘을 더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주가를 예로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다. 하지만 기업의 주가란 지금 현재 주가에 미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다. 얼마 전에 우리도 눈으로 봤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우리는 삼성을 주목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삼성의 탄탄한 실적을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저자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핵심이다. 네 번째 주제는 시간과 속도 그리고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일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속도가 정답이다. 그런데도 과속하고 건너뛰려는 일들 종종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목적의식이 작용되기 때문이죠. 대개의 경우 이 목적의식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이해관계입니다. 책에서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이해관계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한테 유리한 상황,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속도가 적절하다 잘 알지만 우리는 그걸 건너뛰거나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로 무리수를 두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까지 작동이 됩니다. 이거를 잘 표현한 아주 재미있는 문장이 있어요. 큰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럼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주세요. 만일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면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한다면 당신은 깡통을 차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주제는 진짜 인간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이 큰 바다 같은 분들 만나게 되죠. 어지간해서는 감정의 움직임도 없고요. 남들 불평하는 것도 다 받아줍니다. 화도 안 내요. 신기하게도 이분들 보면 이 배움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요. 이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저자는 경험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간결함과 두려움이 합쳐지면 사람은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 이 마지막 주제에는 마지막 챕터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이 챕터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어떤 새로운 강력한 경험에 의해서 확장된 정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 파블로브의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이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 파블로브의 조건반사 실험인데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 파블로브가 살던 곳에 대홍수가 났던 모양이에요. 많은 개들이 떠내려갔고요. 그 중에서 일부만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대홍수를 경험한 개들은 종소리를 듣고도 침을 흘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만 빤히 쳐다보거나 밥을 잘 먹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개도 이런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전쟁이나 질병을 겪거나 혹은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물지 못하는 그런 흉터들이 남아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그와 유사한 성장 배경과 그와 같은 환경에서 내가 산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불변의 법칙은 결국 사람이 가진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 그리고 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3가지 이야기를 편의상 5가지 주제로 묶어서 전달을 드렸지만요. 사실 사인님들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또 다른 범주의 다른 이야기들을 나름 엮어가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눈앞에서 막 벌어지는 이 변화들을 보면서 상당히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뭔가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몰려드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불변의 법칙 읽으시면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을 가면서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모처럼 큰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는 책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해서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